지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한 남자와 진돗개 왕구, 그들은 무인도에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죠. 빚을 갚고 새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금맥 소문이 퍼지자 섬은 욕망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는 사라졌고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남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금인가 평화인가. 그는 금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구에게 진도에서 데려온 짝 진순이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마리는 4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생명이 무인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금광으로 파헤쳐진 섬, 돈에 눈먼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4마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1마리만 넘기시오. 돈은 충분히 드리겠소. 협박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과연 정창수는 새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탐욕을 버리고 책임을 선택한 한 남자와 진도견 가족의 이야기,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섬의 산등성이에는 여전히 깊게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로 마구잡이로 파헤친 자리였죠. 정창수는 금광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지만 황폐해진 산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흙은 갈라져 있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을 천천히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 만든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욕심은 멈췄고 남은 것은 책임뿐이었습니다. 왕구와 진순이 그리고 4마리의 새끼들이 풀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털이 햇빛에 반짝이며 작은 발소리가 땅을 두드렸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이 섬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구는 새끼들 곁을 지키며 가끔 정창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순이는 새끼들을 하자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정창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섬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주인이 아닌 보호자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섬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창수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습니다. 거친 흙이 손바닥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제법 몸집이 커져서 먹이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정창수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면 4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었죠. 가장 튼튼한 장군이 먼저 앞장서면 다른 새끼들이 밀쳐내며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서로를 밀어내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정창수가 나무 막대기로 말리려 해도 왕구가 먼저 낮게 짖으며 질서를 잡았습니다. 왕구의 한 번 짖음에 새끼들은 순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대로 밥그릇에 코를 들이밀었죠. 자연스러운 서열 다툼이었지만 이 작은 몸짓 속에 생존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 사람보다 더 질서가 뚜렷하구나.
진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새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새끼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중간에 끼어들어 몸으로 막았고 괜찮으면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왕구는 새끼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밥그릇에 다가갔습니다. 아비의 자리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새끼들은 다시 풀밭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놀았지만 그 안에서도 힘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장군이는 힘이 가장 셌고 둘째인 복동이는 빨랐습니다. 셋째 은별이는 조심스러웠고 막내 달에는 가장 약했습니다. 섬으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섬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방문객이었습니다. 정창수는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배였습니다. 왕구도 귀를 쫑긋 세우며 바다 쪽을 응시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진도에서 온 진돗개 전문가와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섬에 발을 디디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고 왕구와 진순이 가족을 보자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순수 혈통, 여긴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전문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창수는 순간 놀랐지만 마음속으로 오래 품어온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곳, 보존소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문가는 정창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진도견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섬에 진도견 순수 혈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정창수는 전문가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는 왕구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체격, 털의 질감, 귀의 각도, 꼬리의 형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진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리 모두 건강하고 혈통이 뚜렷합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정창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지켜온 아이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섬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서 혈통을 지키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정창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제대로 된 보존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는 섬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섬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혈통 보존에 최적입니다. 진도견 혈통 보존소로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정창수는 망설였습니다. 보존소라는 단어가 낯설었고 그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섬을 혈통 보존소로 만들죠. 사람 손에 망가진 섬이지만 아이들에겐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왕구는 전문가의 옆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동의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존소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연구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창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 섬을 진도견 혈통 보존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입니다. 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왕구와 진순이는 그저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 혈통을 이어온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정창수는 서류 끝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전문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접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재와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정창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왕구는 정창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대로 배 한 척이 자재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나무 기둥, 철망, 시멘트 자루들이 해변에 내려졌습니다. 인부 서너 명도 함께 왔습니다. 정창수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낡은 나무를 다듬어 울타리를 세우고 새끼들이 뛸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나르는 동안 왕구는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다가와 코를 킁킁거리며 확인했고 이상한 낌새가 없으면 다시 물러났습니다. 정창수는 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짓는 거다. 오전 내내 땅을 고르고 기둥을 박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인부들은 그늘 아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정창수도 그들과 함께 앉아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왕구와 진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쉬고 있었고 새끼들은 여전히 풀밭을 뛰어다녔습니다. 오후가 되자 훈련장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울타리는 아직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형태는 잡혔습니다. 정창수는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개들 정말 귀한 거래요? 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하죠. 이 아이들은 우리 땅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입니다. 인부는 왕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개네요. 해가 질 무렵 첫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창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존소 건물이 하나둘 완성되자 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훈련장 울타리가 완성되고 작은 관리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4마리 새끼는 울타리 안에서 뛰놀며 사회성을 배웠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물고 쫓아다니며 자연스럽게 힘의 균형을 익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각 새끼의 체중, 성격, 행동 패턴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진순이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편안히 앉아 있었고 왕구는 바람결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 섬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역사가 되겠구나. 전문가 한 사람이 정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혈통을 이어갈 중심이 될 겁니다. 정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섬에는 이제 간판도 세워졌습니다. 진도견 혈통 보존소라는 글씨가 새겨진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간판을 흔들었고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사람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끼 한 마리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막내인 달애였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더니 점심때가 되자 완전히 드러누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작은 몸, 헐떡이는 숨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진순이는 초조하게 곁을 지켰고 왕구는 밤새 서성이며 집 주위를 돌았습니다. 정창수는 급히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래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정창수와 전문가들은 약초를 다려 먹이고 불침번을 서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진순이는 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혀로 달의 이마를 하자주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왕군은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창수는 달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버텨라, 달애야. 너는 할 수 있어. 밤은 깊어갔고 달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번갈아가며 체온을 재고 물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달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창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밤중 정창수는 달애를 품에 안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진순이는 정창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달애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벽녘 병든 새끼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울음과 함께 어미의 젖을 찾는 모습에 모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너는 이 섬의 희망이다. 왕군은 새끼 곁에 코를 대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달에는 천천히 진순이의 젖을 빨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창수는 달애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달애야. 정말 잘했어. 해가 떠오르자 섬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달애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며칠 더 섬에 머물며 달애를 돌봤습니다. 약을 먹이고 영양식을 챙기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왕구와 진순이는 교대로 달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새끼들도 달애를 걱정하는 듯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달애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밥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 뒤 달애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풀밭을 뛰어다니며 형제들과 어울렸습니다. 정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섬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이 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정창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왕구와 진순이 그리고 4마리 새끼는 해변에 나란히 서서 떠나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존소가 제 모습을 갖추자 정창수는 섬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왕구섬. 이곳은 왕구와 진순이 그리고 그 후손들의 집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왕구는 섬의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 당당히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섬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람이 왕구의 하얀 털을 흔들었고 햇빛이 그 몸을 비췄습니다. 정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왕구섬 진도견 혈통 보존소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정창수는 그 간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섬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품은 곳이었습니다. 진순이는 새끼들과 함께 훈련장을 돌아다녔습니다. 4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군이는 힘이 세졌고 복동이는 빨라졌습니다. 은별이는 영리해졌고 달에는 회복 후 더욱 끈기 있어졌습니다. 정창수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섬에는 방문객도 늘어났습니다. 연구자들, 학생들, 기자들이 찾아와 왕구 가족을 보고 갔습니다.
모두가 감탄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왕군은 방문객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꼬리를 높이 세우고 가슴을 펴고 섰습니다. 정창수는 왕구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섬의 새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구섬이라는 이름은 이제 진도견 보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창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구나. 섬의 소문은 바다 건너로도 퍼졌습니다. 돈을 내고 새끼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큰 돈을 제시했고 어떤 이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창수는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는 집입니다. 왕군은 그의 곁에 서서 섬의 주인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정창수를 만나자마자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새끼 한 마리만 팔아주시오.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소? 정창수는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고작개 한 마리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정창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작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역사입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배에 올랐습니다. 왕군은 남자가 떠날 때까지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정창수는 왕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정창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정창수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보존소의 목적은 판매가 아니라 혈통 유지입니다. 정창수는 전문가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팔 수 없습니다. 왕군은 정창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정창수는 바닷가 모닥불 곁에 앉아 왕구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만 나누는 게 아니다. 함께 지키고 책임지는 거다. 진순이는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었고 왕구는 한 발짝 떨어진 채 집 바깥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정창수는 모닥불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켜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구와 진순이를 처음 만났을 때,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금광을 멈춘 날, 보존소를 만들기로 결심한 순간 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왕구는 가끔 정창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창수는 왕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왕구야. 너와 진순이 그리고 내 새끼들. 우리 모두 가족이다. 왕구는 천천히 정창수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창수는 왕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진순이도 새끼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4마리 새끼는 정창수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정창수는 그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모닥불을 흔들었고 불꽃이 춤을 췄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정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가족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왕구는 정창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새끼들은 더욱 힘차게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어엿한 진도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왕구와 진순이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창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피와 충성이 이어지는 섬으로.
멀리서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며 섬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보존소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기록은 쌓여갔습니다. 새끼들은 훈련을 받으며 진도견의 기질을 익혔습니다. 정창수는 그들을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왕구는 여전히 섬의 수호자였습니다. 아침마다 섬을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순이는 새끼들을 돌보며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정창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정창수는 왕구를 데리고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섬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훈련장, 보존소 건물, 바다 그리고 하늘.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창수는 왕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섬은 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 왕구섬, 너와 내 가족이 영원히 기억될 거야. 왕구는 바다를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정창수는 미소 지으며 왕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왕구와 진순이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정창수는 그 미래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창수와 왕구 가족은 책임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진정한 가치가 탄생합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다음 이야기 5편은 마지막 회입니다. 왕구와 진순이가 낳은 4마리 새끼. 그들은 무인도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정창수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혈통을 노리는 검은 손길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협박, 회유, 심지어 폭력까지. 과연 정창수는 새끼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인도 왕구 5편 새끼들을 지켜라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